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페이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김종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북 컨설팅 회원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 자긍심이고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은대 작가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은대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쓸 수 있도록 작가님이 맨 처음에 제게 도와주신 일, 그것이 너무너무 참 신기했고요. 기적이었습니다. 아직 책을 쓰신, 이제 이미 책을 쓰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책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아직 책을 쓰지 않으신 분들도 저 같은 경험을 꼭 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목사입니다. 여기가 교회라면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신앙적인 얘기도 하겠지만은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책과 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교적인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책에 언급된 열매들, 거의 모든 것은 미리 의도하거나 계획해서 된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요, 작년 이제 11월 초부터 약 7개월간 있었던 제 변화의 과정을 담은 건데요. 그간의 이 과정을 돌아보면 럭비공처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모른 채 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나이 70의 메신저가 되다라는 이 책 제목도 나중에 잡았어요. 작년 11월 초 처음으로 줌스에게 발을 들여놨을 적에 이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메신저라는 정체성만이 아니라 제가 이 책에서 언급했고 공부했던 이 수많은 주제들도 다 마찬가지. 뭐 이런 공부나 공부 주제를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번에는 이거 공부해 볼까? 이번에는 저 공부해 볼까? 이제 이런 식이었죠.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법, 당근 마켓이나 쿠팡에서 돈 버는 법 등 별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에필로그에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읽으시고 좀 비용과 시행착오를 좀 줄이라는 글을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런 거 할 적에 보통 이제 강사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중에서도 빨간 글씨로 된 거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뤘던 열매들입니다.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브랜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고요. 또 하지연 633 블로그, 하지연 633 SNS 활동, 그리고 셀피 자격령에 주관하는 독서 경영 과정을 이수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해서 메타버스 전문 강사가 됐고요. 생터 사역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신약과 구약 이수하고 지금 6개월 과정의 어성명 전문 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이제 북 컨설팅을 통해서 책을 이제 이렇게 한권 쓰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전부 다 작년 이제 11월 초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말부터 8월 27일까지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선교 다녀왔죠. 기존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올해 초나 작년 연말에 어떤 미리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뭔가 이제 확신이 서면 이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실행력이 좀 있다고 할까? 하여간 이제 해야 할 것은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이 자꾸 계속 쓰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사 소개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닉네임인데요. 그래페이스입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그레이스와 페이스를 합친 말인데요. 그레이스는 아시는 대로 이제 은총, 은혜, 총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정말 참 사람이나 신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구나. 이걸 아주 깊이 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교 다닐 적에 몸이 참 약했어요. 그리고 코피가 뭐 매일 터져가지고 아침에 세수하면 세수대에 물이 벌게지고요. 1년 동안 안양에서 이제 사당동까지 버스 타고 통학을 했는데 뭐 토하고 머리 아프고 멀미나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신학교 학비 이제 대기도 힘들었고요. 이제 그때마다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나 교회 장학금을 통해서 다 해결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그 연약하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 자리 잡은 그 단어가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은총, 은혜요. 아, 나라고 하는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이런 거였죠. 그래서 1990년 중반 제 이메일을 맨 처음 만들 적에 아예 그냥 그레이스 JT 킴 네이버.com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정호성 시인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걸 읽고 유레카를 외쳤어요. 야, 그래 맞아 이거야. 이 문장이야말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처지를 아주 적절하게 잘 대변해.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더 확실하게 새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그때 한번 대입을 해봤죠. 당신 대신에 저희 부모를 대입했는데 맞죠, 그죠? 부모 없이 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자연 만물도 대입해보니까 마찬가지고 또 역시 뭐 신이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다닐 적에 주변에 이제 제게 도움을 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현대 작가님을 비롯해서 강규영 대표님, 김형환 대표님, 최재용 대표님 등 이런 분들이 없으면 지금 제가 있을 수 없다.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라고 한 단어가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라고 한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마다 가지는 그 자신만의 그 페이스 있잖아요. 페이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든지 자신의 페이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못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의 페이스로 살겠다. 이런 뜻이 이제 여기 닉네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삶의 철학이죠. 그래서 지난 11월 초 이후 저만의 페이스대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래 페이스 닉네임은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안에 저와 제 인생에 대한 저 나름의 이제 해석과 가치와 메시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닉네임 가지고도 나름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하는 걸 보면 천상 저는 메신저인 것 같습니다. 닉네임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자, 이 보통 새들은 그 수평 이동하는데요. 독수리는 유일하게 수직 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들이 수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날갯짓 혹은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수직 비행하는 독수리는 자신의 힘보다는 자연의 힘,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거죠. 독수리 비행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n, to get to the next peak, she folds her 독수리는 wings 특유의 and 감각 dives. 기관이 있어가지고 산등성 높이 날아 올라가서 기압이나 무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폭 2m의 넓은 날개로 3,300m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그 With a 날개를 top speed 접고 of 150 miles per hour, 땅하를 하면서 she's one of the 최고 속도가 fastest animals on the planet. 240km. 고속도로에서 120km만 달려도 어질어질한데 그보다 배가 되는 속도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기도 놓칠 수 없는 건데 말하자면 독수리는 자연의 은총, 그러니까 중력의 힘을 입어 산다는 건데요. 누구가 말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임대 작가님께서도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거인들이 사용하는 그 수리한 문장들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 문장으로 새롭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결국 이제 작년 11월부터 제 주변의 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저희 닉네임 그래페이스의 의미이고요. 나이 70 메신저가 되다라는 이 책에 그래페이스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 책은 지난 7개월 동안에 그래페이스의 흔적과 숨결, 그 발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5년에 용인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처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초기 이제 7, 8년은 이제 순항이었습니다. 교우들이 이제 뭐 7, 80명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7, 8년째 되던 해에 이제 가정교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 한두 가정씩 안 나오시는 거죠. 뭐 이를테면 거금을 투자해서 사업의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나온다.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적에 장사도 조금 해봤는데 제 아내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 잘 알아요. 근데 교우들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매주일 이제 교인들 한두 가정씩 빠져나간다는 건데, 이제 다른 교회를 물론 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뭐 상관이 없죠.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어디 또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 참 그때 애간장이 녹았죠. 거기에서 자유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자유했죠. 자유했는데, 근데 그때 이 뼈가 녹는다, 이 뼈가 녹아낸다, 이 말을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뼈가 아파요. 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힘든다 이 말이죠. 뼈가 진짜 녹아내린 것 같고, 정신적인 고통이 참 심해서 아내와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우울증을 앓았는데, 그때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교우들 외에는. 그때 이제 편평태선까지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입안이 허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짜거나 매운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나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부터 있던 두통이 더 심해졌어요. 저는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서너 시간 지속이 되고요. 길면 뭐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뭐 두통 아무리 치료도 안 되니까 그냥 뭐 겪어야 했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뭐 국내 큰 병원 여기저기 다 다녔죠. 뭐 S병원에 와서 수술까지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두통의 원인이 1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의사 선생님 자기도 원인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고, 그 치료도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난 3개월 전에 이제 두통도 나았고요, 편평태선도 나았습니다. 하여간 참 그 엄청 고생하고 개척 24년 만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했고요. 이어서 이제 병원 사역을 이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게 원목 그 사역인데요. 원목일을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가정교회 온라인 예배만 하는데, 교회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이제 줌 예배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8월에 아프리카 케냐 오유기스에 가서 멜빈 대학과 멜빈 선한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제 대학은 다른 교회 세우고 교회는 저희 양지 선한교회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와 아내는 뭐 특별히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아내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실컷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잘하는 게 뭐야? 없어. 당신은 없어. 예, 참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11월 말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CLP 자격령에서 독서 기본 과정, 리더 과정을 이수해서 온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6월 달에 어성경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반을 이수했고, 지금은 전문 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2일부터 15일간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스파르타식 교육법으로, 훈련법으로 공부해서 메타버스 강사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지금 임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이 병행으로 겹쳐서 진행이 된 건데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변화해 오게 된 계기를 이제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 계기는 아주 우연한 겉면이었어요. 겉면. 신학 동문인 진계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 10월 중순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은퇴 준비를 하셔야죠. 이 겉면을 듣고 진계정 습관개발연구소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죠. 와우. 그 오픈 채팅방 처음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소개되고, 그 방에서도 강의가 있지만 그 방을
통해 소개되는 다른 수많은 또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줌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저기에 등록을 하고 강의 듣고 뭐 거기에 소개하는 또 다른 뭐 오픈 채팅방에 가입해서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무료 강의, 뭐 유료 강의 다 들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적어도 아마 100가지 이상의 주제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썼죠. 뭐 이것 때문에 아내하고 또 실강이도 했지만 거의 아마 5, 600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은 그 동료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권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분의 권면을 거부했어요.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나 편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내년에 70에 은퇴를 하고 경비를 하고 싶습니다. 경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비사 훈련까지 받았어요. 그럼 뭐 수원에 그 어느 동네인지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서 30만 원인가 50만 원 등록비 내고 훈련받고 수료증까지 받았는데 물론 이제 한 번도 써먹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진 목사님께 했더니 진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같은 고급 인력이 경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뭐 경비가 어때서? 난 경비가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지난 40년 동안 신학과 이제 목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책과 씨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노동은 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진 목사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그 내 주변에서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신뢰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진심으로 권면할 때면 그걸 흘려듣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도 항상 이제 지적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진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들려오는 권면이나 권고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분별하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경험이 이겁니다. 이분이 그 3P 자기경영연구소 대표 강규영 씨인데요. 이분한테 독서 격려 리더 과정을 배운 거죠. 그 리더 과정 중에 이 대표님과 면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분을 만나서 이제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서 앞으로 독서 모임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상담하는 자리인데 한 40분 정도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앞으로 독서 모임에 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이제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나한테 먼저 그런 말을 꺼내, 좀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편견이 없으시면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강 대표님의 말이라면은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 준비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통해서 뭐 홀딱 발했으니까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했더니 대표님이 이게 독일 PM 주스래요. 생긴 처음 들었죠. 뭐 건강에도 좋고 뭐 노후 대비에도 좋다나. 그래서 이제 이미 신뢰가 쌓인 상태라서 이제 이번 이야기를 말 액면 그대로 다 믿은 거예요. 먹어보라 해서 먹었죠. 3분도 안 돼가지고 제 손등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염려 마시라고 명현 반응입니다. 좋은 거래요. 좋은 거. 그리고 좀 지나면 괜찮다고. 좀 10분 지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주일치를 주는데 계속 먹었죠. 일주일 지나니까 참 이상한 게 두통의 강도가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혼자 속으로 이게 뭐 진짜 뭐 이상 낫는가 속으로 혼자 이제 생각했는데 일주일을 더 먹으니까 또 이제 절반으로 줄어요. 한 달 계속 먹으니까 25년 앓던 두통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제가 두통 때문에 참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약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난 2월 말부터 계속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편평태선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요즘 다시 또 이제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런 건지 입안이 또 허는데 가만 보니까 또 뭐 그걸 내가 막 열심히 안 먹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70인데 작년 이제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면요.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책 읽고 강의 준비하고 과제 제출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 참 이상하다. 강 대표가 하는 말이 그 PM이 그런 거래요. 제가 책한 걸 쓰고 독서, 뭐 리더가 이래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스타일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주변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권면을 할 적에는 그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계도 목사님 권면으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또 강규영 대표님 권면을 듣고 25년 앓던 두통, 뭐 편평태선 이거 다 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요새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현대 작가님 만나가지고 작가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책 한 권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 이 주변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겉면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 책이 그런 열매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독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리엔 120 프로젝트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포리가 아니라 써리엔 100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이 생각도 물론 작년 11월 초 이전에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고요. 이제 이 생각을 작년 11월과 올 1월 사이에 한 건데요. 책에다가 그것도 써놨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70에 은퇴하면은 이제 가령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뭐 하며 사느냐 이거 뭐 하며. 그러니까 제 인생 초기 이제 30년은 기본 교육을 받아 그다음 40년은 소명을 받아 신학을 하고 목회 사역에 전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30-40년 뭐 하며 사느냐 이거 뭐 하며. 야, 그래 제 주변 친구들은 그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느냐. 힘들게 편하게 조용히 살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다 이제 뭐 조롱한다고 할까? 뭐 물론 이제 장난삼아 하는 거지만은 아내도 그러고 말이죠. 지금 뭐 다 그래요, 아이가.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독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70에 은퇴하고 40년을 더 살면 110살인데 내가 106살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그걸 아무도 모르죠. 뭐 80에 죽을 수도 있고 90에 뭐 100에 죽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진짜 106살까지 살 수 있을지. 저희 모친이 이제 96세까지 사셨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 거의 안 지시고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 저 책 읽다가 이제 피터 드러커가 한 말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95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90세 때 하신 말씀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왕성한 나이가 66세에서 86세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잘 알려진 김형석 교수 대단하죠, 그죠? 지금 102세인데 아주 그 맑은 정신으로 그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아주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작가님 이제 부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이는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몸과 이 정신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일에 제가 어머니의 건강한 DNA를 물려받고 한다면 최소한 96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운동하고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하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겠다. 지금 또 뭐 의료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이거 120세까지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가장 왕성한 나이,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3년 정도 열심히 준비하면 독서나 작가 분야에 새로운 메신저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메타버스 분야에 새로운 물건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 혼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 우리나라의 동양학의 전문가이신 최진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서강대 교수 하시다 지금 한번 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분 강의를 유튜브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만약 시간이 있어가지고 공부와 운동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뭇뭇하니까 그때 대답은 공부라.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라 운동.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저거다. 공부보다 운동하는 운동.
저는 이제 심하게 아파봤고, 뭐 아까 말씀드린 PM 주스도 경험하고 건강 관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경험하기 전에 이 두통 낫기 전에는 거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 의식 속에 그 뭔가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가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의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비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 누구의 어느 책인가요?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말하는 대로 건강 주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았고 그래서 힘쓰고 있는데 그 일주일에 5-6일은 꼭 산책을 이제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제가 이제 두통을 통해서 이 나는 걸 통해서 '아 관리다. 이제 건강 관리다.' 이거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저널 중에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인간의 수명 일수로 이제 유명한 두 학자가 2억의 판돈을 걸고 내기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의학계에서는 유명한 논쟁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람 150세 주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120세 수명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이제 이런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보면 120세 사는 그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이제 요새는 뭐 100세가 이제 기본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남은 40년 동안 제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말하자면 건강, 행복, 가치, 보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작년 이제 11월 초 이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지연 운동, 하지연 633 운동도 다 마찬가지고 책 쓰기, 메타버스 강사, 독서권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작년 11월 초 이후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이제 은퇴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는 대로 작년 이제 11월 초 이후 약 7개월 기간에 있었던 제 변화 과정 스토리를 이 책에 담은 건데요. 주로 이제 2장, 3장에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지난 7개월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1년인데 지금요. 거의 이제 지금 11월 초 지금까지 거의 매일 뭐 12시간씩 책 읽고 과제 내고 글 쓰는 과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살아갈 40년의 삶의 밑거름을 이제 준비한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코로나 이후 온라인에서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준비한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독서와 책 쓰기 이런 것을 온라인에서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활동이 좀 이제 건강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해지겠죠.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활동이 더 용이하니까. 그래서 온라인 사람이나 오프라인부터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MZ 세대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미리 이제 계획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2장, 3장에 담아놨고요. 작년 이후 이렇게 한번 이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기 지금 나를 새롭게 찾아가는 여행인데요. 여기 이제 책에 보시지 21페이지인데 다시 말하면 지난 7개월은 그렇게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와 마주하고 나를 새롭게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흥미롭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후 뭐 하면서 살지? 이거 막연한 생각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구나. 그걸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나게 됐는데 그 새롭게 만난 저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이전에는 몰랐죠. 내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거 뭐 대충 이리 알았지만 아주 의식적으로 이렇게 못했고 둘째는 책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알았고 그리고 책 메시지를 전하고 보람과 의미를 뭐 추구한다. 뭐 이것도 책 뭐 글쓰기 이런 거 좋아하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로 다 종합이 됐는데 그게 바로 메신저라고 하는 정체성. 이걸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미 지난 이제 40년 동안 메신저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를 기점으로 제 인생의 전후반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매칭되는 걸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뭐 생각도 못 했고
전혀 뭐 의도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새로 만나야지 하면서 시작한 여행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은퇴 후 어떻게 하지? 뭐 굉장히 단순하고 그 희미한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뭐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스스로 놀라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이런 기간을 저의 제2의 이제 하프타임으로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제 1차 하프타임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공고를 나와서 이제 전기를 전공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이제 졸업하고 바로 했는데 처음 1년 정도는 좋았어요. 근데 그다음 해부터는 도무지 그 삶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도 되나?' 그 당시로는 엄청 방황을 했어요. 고민했어요. 6년 동안 고민했어요, 6년 동안. 결국 이제 6년 만에 소명을 확인하고 신학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신학과 목회 활동 소명에 힘을 쏟아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또 한 번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고민은 아주 단순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은퇴 이후 뭘 하며 살지?' 이런 거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프타임이구나. 내가 또 제2의 하프타임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스스로. 7 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인제 거의 1 년이죠. 거의 1 년인데 책 쓰기까지가 이제 한 7 개월인데요. 그래서 '아 지금이 바로 제2의 하프타임이구나.' 근데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이름을 붙인 거죠. 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경기 전후반부에서 전반부 경기를 끝내고 쉬면서 전반부 경기를 냉정하게 분석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전략을 나누는 전략적 타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이후 삶을 말하자면 새롭게 준비한 거잖아요. 뭐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가? 전부 다 공부입니다, 공부. 책 읽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요. 그리고 핵심은 나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나와 새로 마주한 것이고요. 그게 종합된 것이 메신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을 쓰고 싶은 책 제목이 I am 메신저. 이건 I am 메신저. 자, 이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독서법을 배우면서 지난 이제 40 년을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이 40년 동안 주로 해온 것이 책 읽고 이제 메시지를 전해 왔잖아요. 뭐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더북 그리고 일반 서적이라고 하는 북스. 이건 뭐 저 나름의 이제 분류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독서 모임 인도자나 작가나 목사나 뭐 전부 다 공통점이 메신저구나. 이걸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새롭게 만난 저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말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정체성을 일반화시키면 저는 메신저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다 벗기고 메신저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말이죠. 사실 뭐 이은대 작가님도 메신저죠. 대단한 메신저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 공부를 하면서 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이제 40년 동안 제가 목사로 늘 메시지를 전하고 살았지만 '아 나는 메신저야.' 이런 의식을 그 희미하게는 몰라도 아주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이번에 참 큰 소득이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이 70의 메신저가 되다 이 제목을 정한 것도 그런 차원이고 또 이 제목도 임대 작가님과 상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하지연 633 인데 요거는 뭐 이제 그 종교적인 그 바이블을 배경으로 인제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하지연 633에 담겨 있는 그 일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지연 633에서 하지는 창세기 그 1장 1 절에 천지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따온 겁니다. 그 하늘 천자잖아요. 그 하자고. 지는 그냥 그대로 따오고 633은 마태복음 6장 33 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제 그 현대인 그러니까 이제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역이고 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영역을 의미하는데 지금 인제 우리 메타버스 보면 아시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리얼한 세계 월드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 우리 인간의 현대 기술로 만든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 요새
그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가상 세계에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오프라인이 이제 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물러가도 절대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온라인이 물러가지 않고 이 병행 모드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가상 세계, 그 온라인의 끝판이 지금 사실 이제 메타버스로 왔는데 이제 이런 두 세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MZ 세대가 메타버스의 주역들인데 이제 그 MZ 세대들이 1995년인가요? 뭐 그 이후 이제 출생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곧 앞으로 이 시대 주역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배웠고 그래서 이런 그 온오프라인 세계에서 그 새로운 메신저로 살아가려면 이제 이런 준비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메신저의 정체성은 이제 이런 건데요. 지구인들이 그 서로가 다 이제 종교나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의 공통 기반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지구잖아요, 지구, 땅덩어리. 이 공통의 기반을 떠나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중국, 소련에서 뭐 우주 개발하고 한창이지만 아직까지는 지구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구 환경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뭐 기후 환경 뭐 나라마다 이제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경영학계에 새로 이제 떠오르는 하도가 뭔가 하면은 그 ESG라는 경영입니다. ESG.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나 기업은 이제 지구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나라를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나라도 우리가 뭐 요새 기후세, 뭐 탄소세 이제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지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구는 환경 공해로 자꾸 이제 위기에 처하는데 그러니까 ESG 경영을 안 하면 앞으로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제 갈수록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물리적 환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메신저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메신저로서의 메시지는 그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양심에 따라 살고 윤리나 법 거기에 이제 부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공간의 영역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공공간의 원리 혹은 공공간의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공공간의 원리나 공공간에서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장동 사건이나 뭐 선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삶의 공공간을 짓밟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런 이제 공공간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양질의 책들에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는 그런 책들의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뭐 문화가 다 달라도 똑같이 같은 땅덩어리 위에서 살아가듯이 똑같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공공간이 있어요. 그 공공간의 원리, 그 보편성이죠. 객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공공간의 기반, 공공간, 삶의 공공간의 원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언급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원대 작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글을 쓸 적에 개인적인 경험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만 쓰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보편적인 메시지, 객관적인 메시지를 반드시 쓰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공공간의 원리고 공공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바이블에도 있고 일반 서적에도 엄청 많죠. 우리들의 일상이나 삶에서 많이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간의 원리를 제가 이제 제3의 좌표 이제 이렇게도 명명을 하고 또 TC 솔루션 뭐 이런 말로도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쓰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 에피소드를 좀 많이 준비하고 쓰려고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나와 마주하고 어떻게 나를 새롭게 만났는가 이걸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나 원리를 생각했는데 이게 다 뭐 책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뭔가 보람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에 공통적으로 들어맞는 것. 그걸 제가 저 나름대로 원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원석. 저는 이제 독서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서를 통한 메신저라는 걸 알았고, 이 원석을 발견하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보석으로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말은 상품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원석은 이 독서를 통한 이제 메신저죠. 메신저. 알고 보니까 그러나 이 독서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글쓰기나 책쓰기, 예, 독서법도 알아야 되고, 또 온라인의 도구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MZ세대와 소통하려면 메타버스도 좀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가공 과정이 가공 과정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훈련, 숙련, 마부타형, 공부, 생각, 뭐 성찰, 여행 뭐 등등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에 공부. 저는 옛날부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책부터 사거든. 책. 그래서 우리 아내도 맨날 조크 주는 거지 책부터 산다고 조건을 줬는데, 그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독서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책에 다 있다. 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든 적이 있어요. 사실 맞죠. 왜냐하면 그 책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저자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많은 문제들을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 뭐 과학자들도 자연 속에서 발견한 수많은 법칙들을 다 이제 논문으로 책으로 쓰잖아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가공 과정,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강의, 생각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뭐 아직도 보석이다, 참 내놓을 만한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